육장은 그 강화라는 명칭을 달고 있는데, 그게 이제 그 부제로 습관을 넘어서라고 이제 되어 있습니다. 이거는 이제 뭘 의미하는 거냐 하면은 우리가 환경에서 그 이 습관적인 행동 이외에 그 새로운 행동이 나타났을 때 그 행동에 대한 어떤 어, 그 강화적인 요소가 다음에 이제 그 행동들을 이제 그 이렇게 정진시키는 역할을 하잖아요. 그래서 여기서는 이제 단순히 그 이때까지 해왔던 그 습관적인 행동이 아니고 그 새로운 행동을 이제 그 만들어 갈 때 나타날 수 있는 이제 여러 현상들을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래서 그 여기에서 나와 있는 내용들은 어떻게 보면은 이 강화 이론을 보다 이제 그 이렇게 보완해서 이제 설명을 하는 그러한 내용들로 이제 구성이 되어 있는데요. 먼저 어떤 경우든지 그 강화를 받으려면은 그 행동을 먼저 실행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 행동을 하는 그 결과가 어떤 효과가 나타나는지 그 과정들을 이제 먼저 그 수행을 해야 그 다음에 이제 그 수행된 결과에 근거해서 다음에 그 행동을 할 건지 말 건지를 이제 결정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동물의 경우에 있어서는 그 레바 누르기가 이제 그 새로운 그 행동으로 본다면은 그 레바를 누르는 행동을 하고 난 뒤에 그 접시에 먹이가 나오는지 나오지 않는지 이게 이제 다음에 그 레바를 누르는 행동을 결정하는 중요한 이제 요인이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근데 만약 이제 레바를 누르는 행동을 하지 않으면은 전혀 그 이렇게 강화를 받지 않게 되고 그 다음에는 이제 그 레바 누르는 행동을 더 하지 않을 거라는 것입니다. 이게 이제 조작적 학습에서 예견하는 바로 강화의 효과고, 이거는 우리가 전장에서 그 폰다이크의 효과 법칙, 그 다음에 이제 스키너가 그 개념을 이제 받아서 이제 강화 이론이라는 것을 이제 제안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여기에 이제 장의 구성은 우선 이제 그 행동을 하도록 만들어주는 이제 과정들이 필요한데 그 과정들을 우리가 조성 혹은 이제 연쇄짓기라는 이제 표현을 쓰고 있고요. 그 다음에는 이제 그 어, 이제 그 어, 이론의 그러한 현상에 근거해서 그 다음에 이제 이 강화가 과연 어떻게 작용을 하는지에 대해서 이제 여러 논란들이 나오는데 거기에 이제 통찰적 문제 해결이라는 내용이 있고 그 다음에 창의성, 그 다음에 학습된 무력감, 그 다음 미신적 행동 이제 이런 과정 이런 이제 행동 특성들에서 과연 그 강화가 이제 어떤 역할을 하느냐 이제 하는 문제들을 이제 다루고 있습니다. 뭐 간단하게 이야기를 하면은 지금 여기서 나오는 행동들인 과연 그 강화라는 개념으로 이제 그이 행동들을 설명할 수 있냐 없냐 하는 문제고, 그 다음에 조성과 연쇄짓기라고 하는 것은 특정한 행동을 유도하기 위해서 필요로 하는 과정들이라고 이제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거는 이제 조성과 연쇄짓기는 이 책에서는 이제 주로 그 외부에서 주어지는 그 광화물에 근거해서 나타나는 이제 행동 변화의 어떤 그 과정들을 의미하지만은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여러분 스스로가 이런 그 강화 이론에 근거해서 그 조성이나 연쇄짓기를 할 수도 있을 겁니다. 자, 그 내용들은 이제 강의를 하면서 살펴보기로 하고요. 그래서 이제 새로운 행동의 조성 그 절에서는 그 이 조금 전에 말씀을 드린 그 동물이 레바를 누르는 행동, 그러니까 레바를 누르는 행동을 하게 되면은 이제 먹이가 제공이 되고 그다음 먹이가 제공된다는 이게 이제 강화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레바 누르는 것은 이제 행동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먹이를 제공받는 것은 결과물이죠. 그래서 이게 이제 그 강화로서의 이제 영향력이라고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래 되면은 그 다음에 이제 행동을 하는 비율이 이제 증가하게 되는 것이죠. 근데 만약 레바를 누르는 행동을 하지 않는다면은 이제 먹이를 제공할 수도 없게 되는 거고, 그다음에는 이제 그 다음에 레바를 누르고 싶은 그런 욕구가 발생을 하지 않겠죠. 어, 자, 그래서 이제 그 첫 번째 나오는 그 조성에 대한 문제를 이제 그 먼저 설명을 하고 있는데, 조성은 그 첫 절에도 나와 있었지, 그 어떤 목표적인 행동을 그 순차적으로 이렇게 옮겨가는, 그것을 이제 체계화시켜서 이제 강화를 제공을 함으로 해가지고 다음에 그 행동들을 이제 나타나게 하는 그런 이제 훈련을 이야기를 하겠죠. 그래서 이거는 이제 스키너가 처음 이제 이 쉐이핑이라는 개념으로 조승이라는 개념 혹은 그 조형이라는 개념으로도 쓰기를 하는데요. 그럼 스키너가 이제 이걸 어떻게 이제 그 이런 개념들을 만들어냈느냐 하면은 그 스키너의 딸 그 데보라의 그 얘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데보라를 이제 무릎에 앉히고 앉아 있는데 그 이제 스탠드를 이제 켜게 됐죠. 날이 어두워서. 그래서 이제 그러자 이제 그 데보라가 이제 그걸 보면서 이제 미소를 짓는 행동들을 이제 할 수 있는지 미소를 짓는 이제 행동들이 이제 나온 거죠. 그래서 이걸 보는 이제 스키너가 그 불빛이 이제 그 딸의 행동을 강화시킬 수 있는지를 이제 알아보기 위해서 이제 불을 끄고 그 다음에 데보라가 이제 손을 들 때까지 이제 기다렸다가 손을 들자 이제 재빨리 이제 그 불을 켜게 됩니다. 그래서 그 데보라가 이제 손을 다시 움직이게 될 때 이제 불을 켜고 또 손을 올리지 않을 때는 이제 불을 껐겠죠. 이렇게 계속 이제 하다 보니까 이제 나중에는 이제 불을 켜기 위해서 팔을 움직이게 되는 이제 행동들이 이제 나타났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런 이제 스키너의 그 이제 그 관찰을 통해서 조형이라는 이제 개념을 이제 만들어내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실제적인 우리가 장면에서 이런 현상들이 이제 레바 누르기와 같은 동물에도 적용되지만은 인간에게도 이제 그 적용이 될 수 있고요. 그래서 이제 이 인간에게 적용되는 그 현상을 보면은 여러분들이 이제 그 학생들이 그 알파벳 글자를 쓸 때 그 글자를 이제 처음 쓸 때는 그 글자가 이제 그 저기 뭐야 알아보기 힘들더라도 칭찬을 해주는 그래서 이제 비슷한 글자를 나중에 쓰게 되고 나중에는 더 좋은 글자가 이제 쓰게 되는 교사가 이제 학생들의 글자를 저기 잘 쓰게 하기 위해서 적용하는 이제 그 칭찬 이런 것들이 이제 강화적 효과를 나타내는 사례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근데 이제 항상 이게 그 강화가 그 유용한 결과만 저기 나타내는 것이 아니라 어떤 경우에서는 바람직하지 않은 행동의 경우에도 이제 조성이 나타나는 경우가 있죠. 이게 이제 대표적인 것이 이제 우라 행동입니다. 텐드럼이라고 하는데 이제 그 애기들이 이제 그 막 자기 욕심을 이제 요구를 하는 경우들이 있죠. 그래서 부모들이 이제 그게 지지 않으려고 이제 너 말 잘 들어야 돼 이렇게 이제 하지만은 그걸 계속 이제 버티게 되면 계속 이제 애기가 울기 때문에 더 큰 우는 반응을 이제 그 보기가 안쓰러워서 부모가 이제 그걸 포기를 하게 되면은 그 행동이 이제 강화가 되게 되는 것이죠. 이제 그런 행동을 우리가 우라 행동이라고 이제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그 강화를 이제 그 받기 위해서 점점 이제 부모에게 그 무례한 행동들을 이제 강력하게 하는 이제 그런 경우들이 있죠. 그래서 이제 부모들하고 그 싸워서 이제 이겨야 되는데 자식을 이기는 부모는 많지가 않죠.
그렇게 되면 이제 자식은 점점 이제 행동이 이제 폭력화되어 가는 현상이 발생을 하게 될 겁니다. 뭐 이런 행동은 인간에게서도 이제 나타나지만은 이제 이 그 다음에 나와 있는 예를 보게 되면은 동물의 경우에 있어서 이 새끼를 훈련시키는데 이러한 어, 그 강화를 적용하는 사례들이 이제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야생 동물들이 이제 여기 수달의 예가 나오는데 처음에는 이제 죽은 먹잇감을 주지만은 점점 이제 살아있는 먹잇감을 이제 주게 됩니다. 그러면은 이제 그걸 갖고 이제 계속 이제 살아있는 먹잇감을 이제 사냥을 하는 행동을 함으로써 이제 자기가 이제 스스로 이제 먹잇감을 이제 통제할 수 있는 뭐 잡아먹는 행동들이 이제 나타나게 되겠죠. 그래서 이제 그런 훈련들을 하게 되면은 그 다음에 이제 사냥터로 데리고 나가는 이제 행동들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몽고스류의 일종인 미어캣의 경우에 보면은 이 사냥을 이제 경험한 어린 새끼들의 경우에는 어, 그, 하고 그 다음에 그게 이제 더 자라서 큰 새끼가 됐을 때 하고 그 동물들이 사냥을 하는 어, 그 비율들이 이제 달라진다라는 이야기들을 이제 여기서 이제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 그, 저기 그 새끼 미어캣이 그러한 훈련을 많이 받을수록 사냥 기술이 익히는데 이제 훨씬 이렇게 도움이 된다라는 내용들이 이제 나와 있고요. 그래서 이제 이런 행동 조성은 어, 그 이 행동 조성은 새로운 형태의 행동을 설명하는데 굉장히 이제 중요하게 되는데 바로 그 앞에서 우리 1장에서 나왔던 자연 선택과 같은 경우에 해당을 한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보통 우리가 이제 행동이라는 것은 사실 먹이를 잡아먹는 행동도 마찬가지예요. 그게 하나의 먹이를 잡는다라고 하면 전체적인 행동이 한 단위로 볼 수 있지만은 사실은 먹이를 잡아먹기 위해서 우선 먹이로 접근을 해야 되고 그 다음에 먹이를 이제 도망가지 못하도록 잡아야 되고 그 다음에 그것을 이제 숨통을 끊어야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어디서부터 먹을까를 결정을 해서 먹이를 먹는 행위들을 해야 되고 이런 행동들을 보면은 먹이를 먹는다라면 굉장히 간단하게 생각을 하지만은 거기에는 엄청나게 많은 이제 행동들이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경우는 그 행동들의 연결이 이제 보통 행동에 이제 포함되어 있고요. 그래서 이제 그런 행동들을 우리가 행동 연쇄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보통 우리가 학습을 하는 거는 대부분 이제 행동 연쇄에 해당하는 내용들이 많죠. 그래서 여러분은 밥을 먹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밥을 먹을 때 음식을 뜨는 것부터 시작을 해서 음식을 뜨려면 숟가락을 잡아야 되겠죠. 그다음에 숟가락을 잡기 위해서 이제 숟가락에 이제 접근을 해야 되겠죠. 이런 행동들이 이제 다 이제 연결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제 이러한 행동들을 하기 위해서 이제 1차적으로 해야 되는 게 뭐냐면은 그 행동들이 어떤 행동들로 이제 구성이 되어 있느냐 그걸 이제 분석을 해야 됩니다. 그걸 우리가 이제 과제 분석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제 과제 분석이 이제 가장 첫 단계인데요. 그래서 내가 밥을 먹어야 된다. 그러면은 숟가락을 짚는 것, 그 다음에 젓가락을 짚는 방법을 이제 배워야 되고, 그 다음에 숟가락으로 밥을 눌러서 어느 정도까지 눌러야 되는지 그걸 이제 배워야 되고, 그 다음에 입으로 가져오는 행동들을 이제 배워야 되고. 그래서 이제 그런 하나하나를 처음부터 시작해서 이제 최종적으로 밥을 먹는 행동까지 진행을 하는 것을 우리가 이제 전향 혹은 순행 연쇄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보통 밥을 먹을 때도 숟가락 뜨는 것부터 이제 숟가락을 잡는 것부터 이제 행동을 배울 수도 있지만은 이제 밥을 입에 넣고
그 밥을 이제 씹는 것부터 이제 우리가 이제 공부할 수도 그걸 학습할 수도 있는 거죠. 그래서 밥 씹는 걸 하고 그 다음에는 이제 그 숟가락 뜨는 거를 배우고 그 다음에 이제 또 숟가락을 짚는 것을 배울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이제 우리가 후향 연세짓기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후향이라고 하면은 처음부터 끝까지 거꾸로 하는 것이 아니라 행동 단위별로 나누어서 이제 그 이제 역행적인 방법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좀 더 구체적으로 이야기를 하면은 저기 음식을 씹는다 했을 때 음식을 씹기 위해서 씹는 것을 하고 내뱉는 것이 아니고 어, 음식을 입에 넣고 씹는 것, 그까지를 이제 하나의 단어로 본다면은 이제 그 음식을 먹은 걸 내뱉는 것을 거꾸로 하는 그런 의미가 아니라는 것을 이제 알아두실 필요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한 단계 한 단계 이제 순행으로 하든 역행으로 하든 이제 행동들을 이제 그 연결을 하는 이제 과정들이 이제 행동 연세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행동 연세가 이제 가능해지는 거는 하나의 행동이 다음의 행동을 이제 강화시키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이게 음식을 먹는 행동을 이제 학습을 한다라고 했을 때 먼저 숟가락을 짚는 것, 숟가락을 내가 짚을 수가 있어. 이 결과가 이제 다음 행동에 이제 영향을 미치는 거죠. 그 다음에는 이제 숟가락을 짚고 입에 그 밥을 뜬 숟가락을 입에 성공적으로 넣게 되면은 그 넣은 행동이 결과가 앞에 숟가락을 이제 그 밥속에 뜨는 행동을 이제 강화를 시키게 되는 것이죠. 그렇게 해서 다음 연쇄의 행동이 앞에 연쇄의 행동을 이제 강화시키는 형태로 해서 이제 단계들이 연쇄들이 이제 쭉 이제 고리를 물고 이어지게 되는 것이죠. 근데 그 대부분의 경우는 이제 그 마지막에는 강화물이 제공이 돼. 강화물이 이제 제공이 되는 거죠. 대부분 이제 음식을 먹는 건 음식을 우리가 삼킴으로 인해 가지고 이제 그게 이제 우리에게 이제 그 쾌감을 주게 되는 행동으로 마무리가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제 여기에 조성과 그 연쇄짓기 혹은 여기 보면 이제 행동의 연쇄라고 이제 되어 있는데요. 여기에 대한 이제 내용들을 이제 말씀을 드렸고, 책에 이제 그런 예들이 나와 있으니까 다시 한번 보도록 하세요. 이거는 조금 전에 이제 말씀을 드린 내용들이고, 그 다음에 이제 연쇄짓기라고 그래서 이 조성과 연쇄짓기는 우선 어떤 특정한 행동을 이렇게 자발적으로 할 수 있는 상황을 이제 만들어준다는 의미가 포함되어 있는 거죠. 그래서 조성은 단일 행동, 그 다음에 연쇄짓기는 복잡한 행동들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나오는 내용은 통찰적 문제 해결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거는 이제 뭐냐면은 과연 그러면 우리가 행동을 조성을 하는 데 있어서 혹은 새로운 행동이 나타나는 데 있어서 강화가 반드시 이제 필요한 문제인가 이제 하는 것이죠. 이제 통찰적 문제 해결이라는 것은 바로 이제 여기서 제일 핵심적인 개념은 통찰입니다. 이렇게 인사이트라고 하는 건데 인사이트는 뭐냐 하면은 아까 우리가 그 밥 먹는 행동을 할 때 밥을 숟가락을 잡는 것부터 이제 시작을 해서 하나하나를 다 강화를 받았잖아요. 근데 이제 여기 보면 원숭이가 있는데 이 원숭이가 이제 이 막대기를 이용을 해서 그 자기가 목표로 하는 바나나를 이제 집는다라고 생각을 했을 때 과연 그게 이제 이 막대기를 잡는 것부터 그다음에 막대기를 연결하는 것부터 그다음에 막대기를 드는 것부터 그다음에 막대기가 닿는 곳까지 상자를 올리는 것부터 이 하나하나를 다 강화를 받아서 이 행동들이 이제 나타나느냐 이제 이 문제입니다. 그래서 이제 통찰이라고 하는 것 자체는 이거는 이제 학습 심리학자들이 이제 주장한 게 아니고 이거는 이제 게슈탈트 심리학 그러니까 그 형태주의 심리학자들이 이제 주장한 겁니다. 형태주의 심리학자들은 그 경험적인 요소도 중요하지만은 인간이 본래 갖고 있는 어떤
능력들, 그러니까 유전적인 능력이라고 이제 앞에서 나왔죠, 그죠? 그래서 그런 것들을 이제 강조합니다. 그래서 여기에 보면은 그 제롬 브루너라는 사람은 이제 인지심리학자인데요. 거기에 그 사람이 이야기를 한 거는 이 통찰이라는 것은 학습의 도움 없이도 이제 가능하다. 이제 이런 주장을 했고, 그 통찰적 문제 해결이라고 하는 것에 대한 실험은 울프강 괸러라고 하는 사람이 쓴 유인원의 심성이라는 책에서 이제 기술이 된 내용입니다. 그래서 그 괸러가 그 이제 슐탄이라고 하는 침팬지를 사용을 해서 그 이제 그, 그 침팬지가 이제 막대기를 이용을 해서 이제 바나나를 이제 끌어당겨서 먹을 수 있느냐. 그 얘가 이제 그 맨 밑에 나와 있죠, 그죠? 그래서 막대기를 처음에 조금 짧은 막대기로 가지고는 이제 그 바나나를 바로 먹을 수가 없는데 그 밖에 이제 그 긴 막대기가 하나 있어요. 그래서 그거를 이제 바나나를 저기 그 짧은 막대기로 긴 막대기를 끌어당겨서 이제 긴 막대기로 이제 바나나를 끌어당기는. 그러니까는 여기서 이제 이 동물이 해야 될 것은 뭐냐면은 짧은 막대기로 바로 먹을 수가 없다라는 것을 이제 그 긴 막대기를 사용하면 먹을 수 있다라는 것을 아는 거죠. 그래서 그 알아가는 과정이 이제 과연 그 학습에 의한 거냐, 즉 강화에 의한 거냐, 아니면은 이렇게 갑자기 숙고를 해서 바로 그런 내용들을 강화 없이도 학습을 할 수 있냐는 문제가 이제 핵심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그 뒤에 그 퀘러 이후에 연구를 그 팩스타인이나 브라운 등이 이제 연구를 해보니까 이거는 이 학습을 하는 데 있어서 그 기간이 걸릴 뿐만 아니라 적어도 11번의 이상의 그 시행을 거쳐서 이제 점차적으로 학습이 되더라는 이제 그런 이제 반론도 제기가 됐고, 그 다음에는 이제 갑작스러운 학습이 일어나는지에 대한 의문이 이제 에 대한 연구들을 이제 그 다음에 할로우 실험 등에서 이제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변화에는 항상 이제 여러 번의 그 강화 그 과정들이 포함됐을 경우에 나타난다는 주장을 함으로써 퀘러의 그 주장에 대한 이제 반론을 이제 제기를 하게 되고, 특히나 이제 이렇게 이런 이제 그 행동들이 나타나는 거를 이제 또 이제 비둘기를 사용해서 이제 한 실험들이 이제 그 다음에 나오죠. 그래서 그 비둘기의 경우도 그 이제 이 상자들을 이제 밀어가는 과정에 대한 학습을 한 경우 하지 않은 경우에 이제 보면은 학습을 미리 한 비둘기가 훨씬 잘하더라는 것에 대한 내용들을 이제 여기서 기술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뒤에 나와 있는 퀘러의 실험 이후에 나와 있는 내용들은 대부분 이제 그 통찰이라고 하는 그 갑작스러운 학습에 의해서 문제 해결이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문제 해결을 하기 위해서는 많은 시행착오가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내용들을 이제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제 이그 창의적 문제 해결 과정은요, 아직까지 이제 그게 과연 강화에 의한 거냐, 유진에 의한 거냐, 직관에 의한 거냐, 갑작스런 그런 학습이 가능하냐, 그거는 아직까지 논란이 되고 있는 문제입니다. 그렇지만은 우리가 항상 그 모든 행동에는 사전에 준비 단계가 있고, 그걸 이제 우리가 가지고 있는 단계가 있고, 그게 어느 순간에 이제 갑작스럽게 이제 저거야라고 하는 이제 단계들이 이제 나타나게 되죠. 그래서 이런 단계들이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과연 이게 강화가 그러면은 반드시 외부에서 이렇게 제공되는 것이 강화냐 했을 때 거기에 대해서는 이제 상당히 이제 논란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앞에서 그 톨만과 혼지그가 실험한 잠재학습에 대한 실험도 사실은 그게 강화 없는 학습에 대한 중요한 그 증거를 나타내는 이제 실험이라고 이제 볼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요 이제 그 창조적 문제 해결 과정은
이 게스탈트 심리학자들의 이제 주장이고, 그러면서 이제 행동주의자들하고는 상당히 입장이 다른 데서 이제 나온 겁니다. 그래서 과연 이제 원숭이가 그 문제 해결을 하는 과정들에 강화가 있어야 되느냐 없어야 되느냐, 있어야만 행동에 그런 변화가 나타나느냐, 혹은 시행착오라는 것이 반드시 일어나는 거냐. 뭐 그렇게 본다면은 우리가 요즘 나오는 그 새로운 발명품들 보면은 뭐 컴퓨터를 발명한거나 아니면은 그 스마트폰이 이제 나오게 되는 그런 과정들을 보면은요, 그게 과연 모든 것이 이제 강화에 의한 것일까 하는 문제, 여러분들이 한번 깊이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근데 어쨌든 이제 이 책에서 이제 강조를 하는 거는 그런 과정에서도 이제 강화라는 것이 반드시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이제 강조하고 있거든요. 근데 그게 이제 그 조금 강화라고 하는 것에 대한 내용들을 좀 더 이렇게 그 구체화시켜 보게 되면은 그게 이제 외부에서 주어지는 강화냐, 아니면은 자기 스스로 그 현상에 대해서 기억하고 그 다음에 거기에 대해서 문제 해결을 하는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어떤 내부에서 일어나는 어떤 그런 강화도 우리가 강화라고 볼 수가 있지 않을까라고 본다면, 이제 강화의 개념을 이제 어떻게 규정을 해야 되는가 하는 문제들이 나올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그 강화 없이도 학습이 일어난다라고 했을 때는 사전에 경험한 기억이라든지 그 다음에 그 사람들이 갖고 있는 그 세계에 대한 지식이라든지 이제 이런 것들이 이제 작용한다 그러면은 그게 과연 이제 강화의 개념과 이제 어떻게 관계가 될 수 있을까, 이제 이런 논쟁이 발생을 하게 되겠죠. 자, 어쨌든 그거는 이제 쉬운 문제는 아닙니다. 그 다음에 이제 나오는 게 뭐냐면은 이제 창의성의 문제인데, 창의성이라고 하는 것은 이거는 이제 말 그대로 우리가 스마트폰을 만들어냈다 그랬을 때, 그건 스마트폰은 우리가 생각하지 못했던 이제 그 새로운 기능들을 담고 있는 그 어떤 사물이죠. 우리가 그걸 만들었을 때 그거는 굉장히 그 창의적이다라고 이제 우리가 생각을 할 수가 있잖아요. 과연 이런 경우에 있어서도 이제 에, 그, 강화라고 하는 것이 이제 되어야만 하는가? 이제 이게 이제 여기서 핵심적인 논리죠. 그래서 이제 그 창의성 절에 보게 되면은 그 창의적인 사례에 대한 예가 이제 그 돌고래 조련사, 그게 말리아, 돌고라 말리아의 이제 에, 저기 그 조련하는 과정에 대한 사례를 이제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돌고래가 이제 그 아주 그 회개한 그 행동들, 그러니까 우리가 물고기로서는 할 수 없는 그런 행동들을 하게 되는 그런 과정들을 이제 기술을 하고 있는데, 여기 보면 이제 항상 그게 할 때 이제 강화를 주었다라고 하는 이제 그런 내용들이 나옵니다. 그 다음에는 이제 그 학생들에게 이제 그 똑같은 이제 상황을 만들어주고 거기에 대해서 이제 창의적인 생각을 하게 했을 때 이제 그 창의적인 것에 대한 강화를 준 것과 주지 않은 것, 혹은 강화를 준다라고 이야기한 것과 주지 그렇지 않은 경우, 이제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사실은 이 문제도 그 아직 결론이 난 내용들은 아닙니다. 아니고 과연 강화가 그 특히 이제 여기서 이제 보상이라고 하는 것이 창의적인 행동을 그 보다 정진시킬 수 있는 것이냐? 물론 부분적으로 그런 어, 효과는 있다고 볼 수 있겠지만은, 그 선생님의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꼭 그 강화라고 하는 것으로만 설명되기에는 이 창의성이라는 문제가 너무나 그 복잡한 현상이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고요. 사실은 뭐 창의적인 것에 대한 어느 정도의 효과는 강화의 어떤 영향력이 있겠지만은, 과연 잡스가 그 스마트폰을 만들었을 때
과연 그 스마트폰을 만드는 과정 하나하나가 그 강화에 의해서 나타난 행동일까? 그거는 우리가 좀 다시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자, 그래서 책에 나와 있는 내용들을 한번 살펴보시고요. 여기에 대한 논의는 또 우리가 수업 시간에 좀 더 해보기로 합시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나오는 것이 이제 미신적인 행동인데요. 이거는 여러분들도 아마 가지고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는 우리가 공부할 때는 뭐 손톱을 깎으면 안 된다. 그 다음에 뭐 수염을 깎으면 뭐 시험 성적이 떨어진다. 뭐 이런 생각들을 하게 되잖아요. 근데 그것도 이제 자기가 직접 경험하는 것이 아니라 그 다른 사람들이 이제 그 경험한 내용들을 이제 통해서 이제 들었던 경우가 많죠. 근데 이제 여기에는 이제 자기가 우연히 한 행동이 그 다음에 이제 강화를 받았을 때 그 두 개의 행동이 이제 어떤 인과적인 관계가 있는 것처럼 이제 행동을 한다는 이제 그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미신적인 행동은 suspicious behavior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강화물이 우연적으로 따라왔을 때. 그래서 이제 아침에 그 침대에서 일어날 때 오른발을 들었을 때와 왼발을 들었을 때 오늘 하루 종일 일어나는 일들의 이제 어떤 그 양상이 달라진다. 이제 이런 경우들도 있고 그다음에 이제 이제 운동 선수들 보게 되면은 뭐 오른쪽에 빨간 띠를 한다든지 뭐 아니면은 그 머리에 띠는 띠를 그렇게 뭐 무슨 색으로 해야 항상 경기에서 이긴다든지 이런 것들이 있잖아요. 그게 다 이제 미신적인 행동이라고 이제 여기서는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얘는 이제 그 스키너가 이제 그 학습을 시킬 때 그 이제 그 음식을 이제 15초마다 이제 계속 반복적으로 제시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특정한 이제 행동과 수반을 뭐 어떤 행동을 하든지 관계없이 수반을 이제 시키진 않아요. 그런데 이제 그런 상황을 여러 이제 비둘기한테 해봤더니 8마리 중에 6마리가 동일한 행동, 그러니까 어떤 비둘기는 시계 반대 방향으로 돌리고 어떤 비둘기는 뭐 음식을 한쪽으로 쫓는다든지 뭐 이런 행동들이 나온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행동들을 이제 여기서는 그 미신적 행동이다라고 이제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우발적인 행동에 대한 이제 강화를 이제 받는 그런 행동 패턴이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그런 예들이 이제 뒤에 나오고 있는데 사실 이거는 뭐 그 강화의 영향력이 있다 없다라기보다는 이 우연적으로 이제 그 나타나는 행동에 우리가 이제 그 강화적인 어떤 연결을 이제 시킨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는 어떻게 보면 임의적 인과관계입니다. 그러니까 행동과 그 결과에 대한 임의적인 행동. 그러니까 뭐 기우제를 지내거나 사실은 뭐 무슨 제사를 지낸다고 해서 뭐 신이 그 산신령이 보살펴 준다. 사실 뚜렷하지 않잖아요, 그죠? 우리가 과학적인 맥락에서 보게 되면 도저히 이제 믿을 수 없는데 그게 이제 믿음을 주는 거죠. 그러니까는 이제 그게 뭐 미신적이다, 미신적이지 않다라고 하는 것보다는 이제 그런 행동을 하게 될 때 내가 얼마만큼 편안하게 그 다음에 그것에 대한 어떤 믿음을 얼마만큼 갖고 행동을 하느냐. 이제 그런 행동들을 우리가 이제 보통 이제 미신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어떻게 보면은 불안한 상황을 조금 더 안정된 상황으로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어떤 그런 이점이 있다면은 뭐 그다음에 이제 그 현상이라는 것이 항상 우리가 이제 내 정확한 관찰만을 할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측면에서 어떤 심리적인 어떤 측면에서는 도움이 될 수도 있는 그런 현상이다라고 보이는데 문제는 이제 우연히 따라 나온 강화물이 정말 그 어떤 특정한 행동과 정확한 인과적인 관계가 있느냐는 우리가 이제 구체적으로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는 거죠.
그다음에 이제 마지막에 나오는 것이 이제 무기력 혹은 무력감인데, 이거는 이제 셀리그만이라는 사람이 이제 처음 이야기를 합니다. 공포 조건 형성해서 소리하고 전기 충격을 이제 연결을 시켜요. 그러면은 처음에는 소리가 오면은 이제 전기 충격이 다음에 오니까 이제 도피 행동들이 이제 나오게 되는데, 도피나 해피 행동이 나오게 되는데, 이게 이제 계속 반복이 되면은 그 도피 행동이 나와야 되는데 안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는 이건 학생들한테도 굉장히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는 그 시험을 칠 때 공부를 해야 되는데 시험을 칠 때 공부를 아예 안 해버리는, 이제 이런 현상도 사실은 이제 무력감과 관계가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우리가 앞에서 나왔던 예들에서 기억이 나는지 모르겠는데, 그 쥐가 그 고양이를 보면은 어, 바로 도망을 가는 것이 아니고 프리징이 되고 얼어버리는 현상들이 발생을 했죠. 그래서 도망을 못 가는 거야, 무서워서. 그러니까 무서우면 도망을 가야 되는데 가지 못하는. 그 다음에 공부를 해야 되는데 공부를 하지 못하는, 이런 현상들이 이제 발생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인간의 어떤 감정적인 문제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우울증 같은 경우도 모든 것을 내가 할 수 없다라고 이제 생각이 드는 어떤 현상들을 의미하는 거잖아요. 참 이거는 이제 복잡한 문제이기는 한데요. 이 이제 그 셀리그만이 이제 그런 실험을 통해서 이 학습된 무기력감에 대한 이제 연구를 했고, 그러면은 이제 이게 그러면은 이제 그 예방할 수는 없느냐 했을 때 이제 면역 훈련을 이제 시킨다는 거죠. 그게 전기 충격에 이제 그 훈련을 해서 이제 미리 이제 대처하도록. 그다음에 뭐 그러면 이제 학생들에게도 그 시험을 칠 때 공부를 할 수 있는 상황으로 이제 만들어줘서 시험을 치게 했을 때 그 좋은 결과들을 얻게 만들어주는 것. 그래서 이제 그런 면역 훈련을 시켰을 때에는 일반적으로 그 회피 훈련을 받지 않는 쥐에 비해서 굉장히 그런 걸 우리가 레질리언스라 그래요. 그러니까 저항력. 그걸 이제 혹은 이제 면역 훈련이라고도 이야기를 하는데, 그래서 이제 이게 이제 훈련이 되게 되면은 굉장히 근면한 행동들을 이제 하게 된다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이야기는 지금 이제 그 앞에서 나왔던 그 내용들을 다시 한번 이제 살펴보면은요, 우리가 그 이 강화라고 하는 것이 그 행동에 영향을 미친다라고 하는 것은 이 조작적 조건 형성뿐만 아니라 고전적 조건 형성의 이론에서도 강력하게 이제 주장되고 있는 내용들입니다. 그런데 이제 뭐 조선과 연쇄짓기라고 하는 것은 이 조작적 학습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그 자발적으로 하는 행동에 근거한 혹은 그걸 설명하기 위한 학습 이론이기 때문에 이제 이 과정은 반드시 이제 포함이 돼야 되는 거죠. 특히 동물의 경우에는 그런 그 행동들을 이제 반드시 이제 일으켜야 된다는 거. 그런 행동들이 이제 유발되도록 이제 하는 인위적인 과정이고요. 과연 이제 그 학습이라는 과정에서 이제 강화가 필요한 것이냐? 이 통찰적 문제 해결은요. 조금 전에 말씀드렸지만은 이거는 학습 심리학자들의 주장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직관이라고 하는 것은 이 게슈탈트 심리학 혹은 조금 더 나아가서 이제 인지 심리학자들이 이제 강조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반드시 강화가 있어야 되느냐? 없어도 학습이 가능하다. 그래서 그 책에 제롬 브루너라고 나와 있죠. 그 브루너가 바로 인지심리학의 초창기 이제 인지심리학을 형성하게 한 분이에요. 그 다음에 스키너는 그런 면에서는 이제 행동주의자니까 두 사람 입장이 그런 면에서 이제 반대죠. 그러니까 데보라의 그 전등불에 의한 전등불을 켜게 하는 손 올리는 행동은 바로 전등불이 켜지는 그 과정을 이제 그 강화로 보느냐, 아니면은 이제 그 브루누는 그걸 이제 강화로 보기보다는 그걸 이제 기억이라고 하는 현상 혹은 그 사람의 어떤 사고 생각의 과정이다라고 이제 표현을 하는 거 상당히
이제 하나의 같은 현상을 다르게 보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이제 이 앞에서 나왔던 그 톨만의 잠재 학습, 그 다음에 통찰적 문제 해결, 그 다음에 이제 다음에 이제 나오는 그 반주라의 그 사회 학습, 이것들이 이제 다 인지 학습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그거는 이제 지금 두 번째 이제 반복을 해드렸는데, 우리가 전통적인 학습 이론은 고전적 학습, 고전적 조건 형성, 그 다음에 도구적 조건 형성의 두 개의 패러다임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지금 이제 이야기가 되고 있는 그 인지 학습은 바로 이제 그 강화라고 하는 것이 외부에서 항상 주어지는 것이 아니고, 그게 이제 기억이나 다른 인지적 과정에 의해서 나타날 수도 있다. 그러니까는 우리가 앞에서 그 썬다이크의 그 문제 상자에 들어있던 고양이가 밖으로 탈출을 할 수 있는 거는, 그게 탈출을 했을 때의 기쁨도 있지만은 탈출을 하는 과정에서 그 뭘 이제 그 고양이가 생각을 했겠느냐. 그러니까 그 손다이크는 이제 그런 면에서는 이제 고양이라는 것은 지능적으로 인간에 비해서 떨어지기 때문에 생각이라는 건 없었을 것이다라고 이제 주장을 하는 거죠. 근데 이제 인지적인 관점에서 보게 되면은 고양이도 그걸 갖다 물론 밖으로 탈출했을 때 기쁨도 있겠지만은, 그 고양이가 그 탈출을 빨리 할 수 있게 되는 거는 그 고양이가 갖고 있는 고유한 어떤 기억, 이전에 경험했던 기억이라고 하는 것이 이제 영향을 미칠 수 있지 않았을까. 이렇게 보는 관점이 이제 그렇게 다른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제 지금 학습 심리학을 공부를 하고 있기 때문에 학습 심리학적인 맥락, 즉 행동주의적 관점에서 보게 되면은 이제 강화라는 개념으로 이제 설명을 해야 되는 거죠. 근데 모든 행동들을 만약 강화의 개념으로 설명할 수 있다면은 행동주의적 입장이 엄청나게 이제 강력한 힘을 갖고 있다. 이제 우리가 그렇게 이제 볼 수 있는 건데요. 이제 또 다른 방식의 이제 설명이 가능하다. 이제 그렇게 본다면은 어느 것이 이제 더 적절한 설명 체계일까? 이제 이게 이제 그 논의가 돼야 될 문제겠죠, 그죠? 그래서 우리가 창의적인 행동, 그 다음에 이제 미신적인 행동, 그 다음에 학습된 무력감, 이런 이제 행동들이 과연 이제 강화로 설명이 될 수 있느냐 없느냐는 문제를 이제 이 장에서 이제 그 다루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6장의 내용은 그 5장에서 나왔던 강화의 개념을 약간 이제 그 이제 실제적인 장면에 적용하는 이제 그런 내용들입니다. 그래서 뭐 크게 여기서는 이제 어려운 내용들은 이제 없고요. 단지 이제 강화가 어떻게 이제 그 적용될 수 있느냐 이제 그 하는 문제들을 이제 주로 다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그 도구적 학습은, 도구적 조건 형성은 여기 보시다시피 이제 이 강화라고 하는 개념이 앞에서 나왔고, 그 다음에 다음 장에도 이제 강화 계획이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강화가 거의 이제 세 개 장에 걸쳐서 이제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제 그런 면에서 본다면은 이게 이제 강화라는 것이 얼마만큼 이제 중요한 거냐. 즉 강화는 이제 행동의 결과죠. 그래서 행동 뒤에 어떤 결과가 따라오느냐 하는 이제 그 현상이 다음에 그 행동을 이제 그 발생할 수 있는 이제 확률을 이제 결정해 준다라고 보는 거죠. 그래서 이제 강화가 중요하기 때문에 요 강화에 대한 다음에 이제 다음 장은 7장은 강화 계획에 대한 내용들이 나옵니다. 그래서 그 내용들은 지금 나오는 이제 강화가 과연 적용될 수 있느냐 없느냐 하는 문제를 이제 포함을 해서, 그럼 어떤 방식으로 그러면 강화를 해야 보다 효율적으로 이제 행동을 이렇게 보다 그 정지시킬 수 있고, 혹은 또 아까 우라 행동 같은 경우는 어떻게 하면은 그런 행동들을 이제 감소시킬 수 있느냐, 이제 이러한 것에 대한 논의를 좀 더 구체적으로 할 수 있겠죠, 그죠? 그래서 다음 시간은 강화 계획에 대해서 공부를 하는데, 마찬가지 그 6장의 내용에 대한 어떤 질문이나 의문 사항이 있으면은 다음 주 월요일 날 여러분들이 선생님에게 하시고, 그 다음에 강의는
강화 계획을 갖고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오늘 강의는 여기까지 마치고 다음 주 월요일 날 뵙도록 하죠. 감사합니다.